대체로 안경은 가벼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트라우마, 가벼운 걸 쓰더니 별로 재미없었다라는 기억, 그 기억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충분히 존중해 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안경테 선택하는 방법,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심화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외형적인 부분, 그러니까 얼굴이 크다든지 코가 낮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약하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약점을 알 때 망하지 않는 안경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었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트라우마를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커버해 줄 수 있는 안경테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르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런 안경테를 저에게 하셨었어요. 렌즈까지 해서 5만 원 정도에 하셨습니다.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다른 안경원에서 했는데 힘들었다. 도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오른쪽은 원시 렌즈를 넣어야 되고 왼쪽은 근시 렌즈를 넣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눈인데 한번 저렴한 걸로 맞추셔서 적응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적응이 되면 저에게 와서 좋은 걸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적응이 되셨던 거죠. 이제 좋은 걸 할 거다. 그런데 이 안경은 코받침이 없어서 되게 내려가더라. 좋은 거, 코받침 있는 걸 하자 라고 말씀하셔서 코받침 있는 것을 골라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는 화려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할머니셨기 때문에 좀 초라한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 외형적인 약점을 제가 보고 코받침이 있는 걸로 하되 화려한 거 어떻겠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좀 무거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걸 하십사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화려하고 코받침도 있지만 가볍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소프트웨어적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죠. 너무 가벼운 거 하니까 또 그렇더라. 그런데 대체로 안경은 가벼워야 됩니다. 대체로 아내는 요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체로 안경은 가벼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트라우마, 가벼운 걸 쓰더니 별로 재미없었다라는 기억, 그 기억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충분히 존중해 줘서, 그러면 가벼운 거 하지 말고 이것과 이것의 중간 정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정도의 안경테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두께감, 무게감, 이렇듯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약점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적인 약점, 기억 속의 어떤 약점을 해소시켜주는, 커버해 줄 수 있는 안경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만족하시고 가셨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학생이 기억나는데요. 이 학생은 이런 테를 했었습니다. 좀 저렴한 메탈테입니다. 이렇게 검은색 코팅이 돼 있다. 검은색 링이 쳐져 있는 안경테. 그런데 이 검은색 링이 떨어져 나가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코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떨어져 나갔어요. AS를 맡겨서 원상복구 시켰는데 AS 비용이 발생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느낌을 가졌던 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기억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벗겨지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검은색 코팅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안경테를 선택하십사 권했죠. 결국 이런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벗겨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걸 10분 존중해서 벗겨질 확률이 좀 더 적은 이런 테를 할 수 있게 권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썼을 때 안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확 느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목받는 게 너무 싫다, 그 기억이 너무 강하면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아예 무테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무테가 또한 가질 수 있는 부작용, 쉽게 깨진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너무 어떤 트라우마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신적인 약점, 그것이 있어서 이걸 했더니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긴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트라우마의 끝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더라 라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나. 그냥 평범한 게 좋더라,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걸 느낍니다. 안경사는 이런 과정들, 이것을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나는 화려한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 화려한 거 여기 있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런데 너무 화려한 나머지 이런 금속 부분이 많다 보니 무게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무거울 수 있어요. 화려하지만 적당한 무게감을 가진 이런 테 어떻습니까?
되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압축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충분히 존중하는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트라우마에 불과하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걸 선택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안경테를 선택하는 방법, 심화편, 내가 정신적인 안경테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안경테를 하는. 그런데 단 너무 극단적으로는 가지 말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튜닝의 끝은 순정이기 때문이다. 안경테를 선택하러 온 사람이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외형을 거울을 보면서 파악하는 거는 쉽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숙련된 안경사는 이 사람의 트라우마가 뭔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본인의 트라우마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트라우마가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튜닝의 끝은 순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안경테의 끝은 결국 평범하고 적당히 가볍고 잘 안 깨질 만한 그런 안경테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구나, 그냥 적당한 걸 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